안녕하세요. 건강 헬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의 근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을 찾기가 어려운 나라도 없습니다. 군징병검사 차내원한 서울에 거주하는 건강한 19세 남학생들의 근시 유병률이 무려 96.5%였고 고도근시도 21.6%에 이른다는 국내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세계 1위에 해당됩니다. 세계적으로도 근시의 유병률은 가파르게 증가해 2050년 세계 인구 중 50억 명 정도가 근시이고 고도근시 환자는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계에 따르면 근시는 단순히 안경을 착용하느냐 마느냐, 라식 굴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6.0 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는 추후 망막박리, 근시성황 반변성, 녹내장 등이 합병될 위험을 높여 평생 눈의 시력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근시의 진행은 주로 6세에서 12세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후 10대 후반 청소년기까지 서서히 나빠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20대를 넘어 성인이 돼서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75% 정도가 18세 전에 근시 진행이 멈추는데요. 근시 정도와 비례해 각종 안과 합병증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어린 나이에 발생한 근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눈 건강을 위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1월 11일 눈의 날을 맞이해 대한안과학회는 근시 관리하면 오래 봅니다 주제로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학회는 소아청소년기에 근시를 방치하면 성인기에 녹내장, 망막질환, 백내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정기검진과 올바른 생활 방식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찬윤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은 시력은 조기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실명이 진행되면 시력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근시가 있다면 생활방식 교정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악화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안과학회에 따르면 근시는 원래 망막 위에 맺혀야 하는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면서 먼거리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세계 인구의 약 30%가 겪는 대표적인 시력 질환이며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근시 유병률은 80에서 90%에 이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시 유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이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시력 이상, 한쪽이라도 0.7 이하 또는 교정시력 기재로 판정된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1학년 30.8%, 초등학교 4학년 52.6%, 중학교 1학년 64.8%, 고등학교 1학년 74.8%로 학년이 높을수록 증가했습니다. 성인의 근시 유병률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성인의 연도별 성인 근시 유병률을 표준화한 자료를 보면 성인 근시 유병률은 2008년 34.9%에서 2020년 53%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안과학회는 근시를 방치하면 성인기 실명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근시 환자는 망막박리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8배 높아지며 고도근시는 녹내장 발생 위험이 4.6배 높아집니다. 초고도근시는 백내장 발병률이 최대 5.5배 높아집니다. 그리고 근시가 심할수록 시야결손과 황반변성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녹내장으로 진료받은 경우는 2019년 96만 5,887명에서 2024년 120만 5,748명으로 늘었습니다. 백내장으로 진료받은 경우는 같은 해 147만 8,880명에서 153만 5,774명, 당뇨성망막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는 같은 해 36만 6,672명에서 38만 3,373명으로 늘었습니다. 황반변성의 경우 같은 해 20만 2,411명에서 56만 5,46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무엇보다 5세에서 18세 연령대는 치명적인 안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도근시 유병률이 높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2년까지 군신체 검사를 받은 서울 지역 19세 남성에서 근시 유병률은 70.7%, 고도근시 유병률은 20.3%였습니다. 각각 해마다 0.61%, 0.33%씩 유병률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050년 근시 유병률은 90.9%, 고도근시 유병률은 31.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안과학회는 근시는 단순한 굴절 이상이나 시력 저하가 아닌 잠재적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병적 안질환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같은 근거리 매체에 노출되는 데다 높은 교육열로 인해 교육 시작 연령대가 낮아졌고 바깥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더욱 길어지면서 근시가 이른 나이에 더욱 빠르게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신혜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1차적으로는 근시와 관련된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과 학회는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줄이기, 최대 45분 이상 근거리 작업하지 말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근시가 더 심각한 안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기검진으로 강조됩니다. 6세 이후의 소아청소년은 매년 안과검진을, 40세 이상의 성인은 1년에 한 번 이상 안저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안저검사는 사진을 찍듯 눈 내부를 촬영하는 검사인데 망막이나 망막혈관, 시신경 등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근시 환자에게 비문증, 날파리증, 광시증, 빗번쩍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이는 망막박리의 전조 증상으로 전문의 검진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 방법들이 제한되고 긍정적인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근시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고도근시로까지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근시가 있는 모든 아이들이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충분한 안과의사를 만나 우리 아이가 근시 억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이들에서는 조절마비굴절 검사와 안축장 길이를 측정해 그 연간 변화량을 확인합니다. 특히 6세 이전 어린 나이에 일찍 근시가 시작했거나 부모 중 1명 이상 모두 고도근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며 치료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임상에서 적용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을 점안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연구에서 근시 억제 효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습니다. 근시가 진행하는 청소년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매일 점안해야 하는 어려움과 눈부심, 근거리 시력 저하 등의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광학적인 원리를 접목해 주변부 망막에 맺히는 상을 앞쪽으로 당겨와 근시성 디포커스를 유도해 직행을 억제하고자 하는 안경이나 렌즈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로는 드림 렌즈로 많이 알려진 밤에 착용하는 렌즈와 낮에 착용하는 근시 억제용 소프트 렌즈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막에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위생관리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양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소개된 여러 치료 옵션들은 단순한 경착용과 비교해 약 40%에서 60% 정도로 근시의 진행을 억제합니다. 아이의 눈 상태와 활동성, 각각 치료법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근시의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오직 성장기인 소아청소년 시기에만 가능하다며 시력이 점차 나빠지는 아이에게 적극적인 근시 관리 및 치료가 평생의 눈 건강을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헬스 코리아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